고혈압, 당뇨,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요즘은 진짜 하는 일 없이 엄청 피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도 없고 일도 전보다 확 줄었는데 몸은 더 피곤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피곤하죠? 육체 노동을 많이 했을 때,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물론 피곤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주어진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고도 지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재활용 쓰레기만 버리고 와도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피로라는 것이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그 사람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 몸의 체력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강철 같은 몸과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을 달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스치기만 해도 멍이 들고 동네 마트만 다녀와도 몸살이 나는 유리몸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건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전학인 후성유전학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뼈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유전 형질은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합니다.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전 형질이 바뀐다는 거죠. 당뇨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자라게 되면 그 유전자 형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한 체력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극복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유전적 형질과 달리 사실 체력은 더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력은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근육량이고, 둘째는 심장의 힘이고, 셋째는 폐활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체력이 강해질 수가 없죠.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숨차게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연어, 오트밀, 블루베리, 도라지, 호박, 당근 이런 것 아무리 먹어도 심장과 폐가 저절로 튼튼해지지 않는 거죠. 숨차고 땀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력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최고 출력이 100마력, 1000마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체력은 계속 변하죠. 프로축구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체력이 강하잖아요. 제 체력이 소형차라면 그 사람들 체력은 아마 스포츠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프로 선수들도 운동을 한동안 하지 않고 쉬게 되면 체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박지성 선수가 아마 지금은 축구 경기 전 후반을 모두 뛰지는 못할 거예요. 계속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마음 잡고 3, 4개월 꾸준히 체력을 올리면 다시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력이 더 생깁니다. 1마력밖에 안 되던 체력이 100마력, 1000마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기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잘 먹게 되면 체력이 더 빨리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만성 피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만성 피로 환자들은 운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주어진 일도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틈만 나면 눕게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쉰다고 체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고 체력은 더 떨어지죠. 우리 몸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배터리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나가서 산책을 하고 5m, 10m만이라도 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피가 돌고 심장이 조금 더 펌프질하고 폐가 더 커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6개월 정도 반복되면 2배 이상의 체력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운동하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도 더 먹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도 찾아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체력을 길러서 만성 피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음식 중에 첫째인 양파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뿜어줘야 되고 폐가 튼튼하고 커서 산소를 충분히 혈액에 실어줘야 하고 영양분과 산소를 전신으로 공급하는 혈관이 튼튼해야 하는 거죠. 양파는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양파는 혈관에 있는 기름과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파는 혈압도 안정시키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유화프로필알린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예방에 모두 좋은 거죠.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퀘르세틴이 있는데요. 주로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이 성분이 항암 효과도 있고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을 매일 3차례씩 6개월간 복용한 대장 용종 환자의 경우에 용종의 수가 평균 60% 감소하고 크기는 51% 축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세포 내 자기 포식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염증 수치도 내리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히스타민의 과민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서 천식이나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파에는 황화아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알리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알리신이 양파의 매운 성분과 함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을 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죠. 그래서 체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매운 음식들이 대부분 혈관을 확장하고 에너지 대사,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열을 내고 체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양식에 양파, 마늘, 후추 같은 매운 양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즐겨 드시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고혈압, 당뇨,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먹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껍질과 뿌리를 푹 끓여서 퀘르세틴이 잘 추출되도록 해서 먹는 양파 껍질탕이 있고요. 죽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 기름에 볶아 드셔도 좋고 혈액순환을 조금 더 돕고 싶으면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은데요. 양파를 가열하면 매운 성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먹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파 가루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평소 식단에서 진짜 양파를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꾸준히 양파를 복용하려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 가루를 구입하셔서 드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양파의 영양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차에 양파 가루를 섞어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 대추차에 양파 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겠고 여기다 혈액순환을 돕는 솔잎 가루를 첨가하면 더욱 좋겠죠. 생강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매운 음식들은 뭐든 처음에는 조금씩 복용하면서 용량을 자신에게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 없는 몸, 피곤한 몸 억지로 끌고 나가서 운동으로 심폐를 깨워주시고 양파 분말, 양파 가루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튼튼히 하시면 어느새 슈퍼파워가 생겨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